get you home. Don't get you home. Ooh, don't get you home. Don't get you home. Ooh, don't get you home. Get you home. 안녕하세요. 1억 연봉 기업 강사 되기 제3강.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제일 궁금하시고, 물론 지금 대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이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할 수 있지? 저도 직장 생활하고 조직 생활할 때 강사님들 많이 보고 교육도 많이 받아보고, 어떻게 우연찮게 그 꿈에 도달해서 진행하고 있었지만, 도대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물론 지금 시작은 했지만 내 성과가 아직 지지부진한 분들도 이 얘기를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데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실히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어떤 식당을 한다든가 학원을 했을 때 그 진입 장벽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대단히 그 기업 강사는 진입 장벽이 높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실제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다양한 어떤 분야에 계신 분들이 또 기업 강사를 원해서 이렇게 들어오시긴 하는데, 일단은 좀 그 약간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갑자기 내가 일반인으로 살다가 연예인 되는 거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갑자기 연예인 되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사람들은 갑자기 기업 강사 되는 건 좀 쉽다고 생각을 하세요. 방법만 내가 모를 뿐이지. 방법만 알면 할 수 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저도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실제 좀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준비가.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한 다음에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또 이렇게 기업 강사 시장에 들어오고 싶은 그런 어떤 그 부류에 계신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어떤 경우냐면, 조직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한 50대 후반, 60대 초반에 퇴직하셔서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어떤 게 문제냐면 그분들의 어떤 경험을 되게 제가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연배까지 조직 생활 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갑자기 그 내 경험들을 좀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다 해서 기업 강사를 되고 싶다, 이렇게 좀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분이 있고, 제 얘기,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게 문제냐면 내가 어느 정도 무용담 이런 것들을 2, 30분 얘기하는 건 쉽지만 8시간, 16시간 이렇게 강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또 어떤 체력이나 에너지나 멘탈 이런 것들도 준비가 안 되면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과감히 말씀드리면, 내가 만약에 퇴직을 해서 기업 강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충분히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뭐 강사 양성 과정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정보도 얻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냐면 그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책을 출간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 분야는 전문가다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어떤 프로필 내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검색하다가 그분을 모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가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서 강의도 굉장히 잘해야겠죠. 강의 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내가 어떤 강사로서 선택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혹시나 퇴직을 앞두고 내가 기업 강사가 되고 싶다 하는 분들은 퇴직 전에 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준비할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전에 사전에 뭐 강사 양성 과정이나 강사 모임에 가서 상황들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책을 하는 것, 이 정도로 좀 준비가 되어야 되고, 갑자기 퇴직을 해서 나 강사하고 싶다.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재능 기부하고 싶다. 근데 이게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나 장소도 녹록치가 않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어떤 거냐면 돈을 제대로 주고 정말 기업에 도움이 되고 교육생들에게 실제 그 동기부여 될 수 있는 최고의 강사를 모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나는 정말 현재 최고의 강사인가? 준비가 잘 된 이런 분들이, 이런 경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좀 주관적인 얘기니까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실제 제가 보면
기업 강사 시장에 들어오는 가장 적절한 나이는 제 개인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30대 중반에서 한 30대 후반에서 40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혹시나 이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 빠르게 지금 나오려고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전성기는 한 40에서 50인 것 같아요. 전성기가. 50 넘어서 하는 거는 어려워요. 이렇게 왜냐하면 워낙 또 열심히 하는 강사들에게 밀리는 거죠. 트렌드에 밀리고 감각에 밀리고 특히 하나 태도에 밀립니다. 태도에. 그러니까 젊은 어떤 그 분들을 그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감이 자꾸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많이 보죠. 그래서 한 30대 중반까지 특히 조직에서 기업에서 아니면 뭐 컨설팅 회사에서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도 저기 40에 시작했습니다. 딱 40에 시작해서 그래도 열심히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데 조직 생활에서의 경험이 실제 기업 강의할 때 많이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대중을 통해서 연설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업이 잘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훨씬 더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 직무를 잘해서 성과를 내게 만드는 게 실제 기업 강사의 역할이죠. 무슨 말씀 아시죠? 그러려면 내가 어떤 실제적인 경험이 필요하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는 HRD 컨설팅 회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한 1000여 개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쪽에 파트너 강사 또는 전임 강사로 지원하는 겁니다. 가끔 뭐 공개적으로 파트너 강사나 전임 강사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지원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렇진 않지만 이렇게 파트너 강사님들이 저희 쪽에 이렇게 프로필을 많이 주긴 하세요. 근데 내가 만약에 처음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어떤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 컨설팅 회사에서 강사님이 뭐 오시거나 면담하면 첫 번째 질문 이겁니다. 어떤 강의 잘하세요? 이거예요. 어떤 강의 잘하세요? 근데 만약에 답을 걱정하지 마세요. 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소통에 대한 조직 내 소통에 대한 강의를 잘하고 예를 들면 그래서 조직 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컨설팅 회사에서는 혹시나 소통이나 조직 문화 관련해서 이분을 나중에 섭외할 수 있겠다. 그러면 어떤 프로필이나 구체적인 커리큘럼 또는 제안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물론 이런 것들을 훈련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을 훈련해 주시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은 많이 본 적은 없습니다. 뭐 저희도 그런 계획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또 다다음 시간이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프로필이나 커리큘럼을 어떻게 작성할 수 있을지. 아무튼 파트너 강사나 전임 강사를 지원을 해서 시작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파트너 강사는 예를 들면 이 컨설팅 회사와 파트너 관계가 있고요. 다른 데랑도 파트너 관계를 가져도 되는 거죠. 내가 뭐 한 100여 군데에 파트너로 근무를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전임 강사는 좀 다른 게 이 전임 강사 제도를 좀 취하는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좀 규모가 큰데 이런 곳은 실제 그쪽 강의 말고 딴 데를 하면 안 돼요. 이해 가시죠? 가끔은 전임 강사에게 기본적으로 강사료뿐만 아니라 어떤 급여 정도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뭐 전임 강사를 한 적이 없지만 파트너 강사로 활동을 많이 했고 지금도 실제 큰 대형 그 컨설팅 회사의 파트너 강사로도 있고 한 10여 군데랑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 뭐 저희 회사도 전임 강사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좀 더 유연하게 좀 같이 그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내가 프로필과 커리큘럼과 제안서를 잘 준비해서 컨설팅 회사에 제안을 하게 되면 필요한 강의가 있으면 그분을 모시겠죠. 근데 봤더니 프로필이 뭐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커리큘럼 내용도 뭔가 색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시작이 안 되겠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 기업 강의를 시작할 수 있었던 방법을 알려드리면 어떻게 했냐? 일단은 프로필과 커리큘럼을 제가 좀 써가지고 그 당시에는 좀 세일즈 부분에서 좀 자신 있어서 써가지고 그 당시에 분당에 있는 네 군데 컨설팅 회사에 메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놓고 전화했습니다. 한번 제가 찾아뵙겠다. 최근에 네 군데 중에 한 군데에 컨설팅 회사 대표를 뵀는데 저에 대해서 그때 기억을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되게 당돌했다. 근데 되게 궁금했다.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네 군데에 지원했는데 세 군데에서 연락이 와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되게 놀라웠던 기억이죠. 굉장히 그 작은 기회들을 가지고 열심히 했었고 그때 느꼈던 거는 참 내가 많이 부족했구나라는 것들을 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 역시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HRD 컨설팅 회사에 문을 두드리는데 두드리기 전에 좀 더 내가 많은 준비를 해서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인데 저는 이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배가 만약에 낮은 분도 포함될 수 있지만 제가 보면 뭐 기업 쪽에서 경력이 있는 분들은 교육 담당자나 컨설턴트로 경력 쌓는 게 가능합니다. 어떤 거냐면 근데 기업 교육 담당자 분 들어갈 수 있으면 초반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문이 그렇게 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HRD 컨설턴트로 경력을 쌓는 것도 대단히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좋은 방법은 적혀 있는 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을 이해하고 또한 그 인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좀 그 소위 잘 나가는 기업 강사분들은 대부분 여기 출신입니다. 기업의 교육 담당이나 HRD 컨설턴트로 경력을 쌓은 분들이 대체로 경쟁력이 높습니다. 제가 보면 가장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기업에서 뭘 원하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용이한 게 교육 담당자로 있으면서 어떤 일이 있죠? 만약 기업 교육 담당자로서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으냐면 HRD 컨설턴트랑 다 인맥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였다면 또 도움을 초반에는 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능하다면 하여튼간 기업의 교육 HRD 담당자로 시작을 하는 것, 네, HRD 회사의 컨설턴트로 경력을 쌓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대체로 그 남성 강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실제 일반적 시장에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 방법은 바로 기업의 사내 강사인데 제가 보면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내 강사로 여성분들을 많이 더 채용을 훨씬 더 많이 하세요. 대표적인 게 뭐 CS 강사 분들이 많이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어떤 상품 그 교육 강사님들 이런 분들이 많은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세요. 실제 제가 아는 훌륭한 여성 강사님들은 기업의 사내 강사 출신이세요. 네, 정말입니다. 많이 있어요. 남자분들은 별로 없으신데 여성분들이 굉장히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업에서 사내 강사님들을 여성분들을 훨씬 더 선호해서 채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교육 컨설턴트 출신의 강사가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업 강사로 성장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강사가 되고 싶은데 급여를 받으면서 실제 그 사내 강사님들은 일반적으로 급여 생활자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거기서 훈련을 충분히 받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려면 거기서는 커리큘럼을 짠다든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훈련들을 충분히 해서 나오는 게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실제 프리랜서 강사할 때는 훨씬 좋은 일입니다. 근데 기업 그 사내 강사님들의 꿈이 다들 거의 다 이게 말씀을 나눠보면 프리랜서 강사를 하고 싶으세요. 뭐 크게 말씀드리자 두 가지 이유죠. 보니까 여기 사내 강사님들도 외부 강사님 많이 모시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페이도 굉장히 세고 그다음에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데 아무튼 이 경력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같이 강의를 들어가다 보면 앞뒤로 이렇게 사내 강사님이 오시는데 진짜 잘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놀랄 정도로. 근데 그분들은 또 외부 나오는 거를 또 안 좋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나는 그냥 기업에서 성장하겠다 이런 분도 계신데 혹시나 그런 꿈이 있다면 저는 사내 강사님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보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네 번째는 바로 다양한 온라인 툴을 활용하는 겁니다. 저희도 이렇게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분들을 보시고 직무 교육에 많이 이렇게 초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있고요. 또 하나가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여기 보면 SME라는 게 있는데요. SME는 Subject Matter Expert라고 내용 전문가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SME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영상 교육들이 있어요. 특히 뭐 굉장히 많은 데서 뭐 멀티 캠퍼스나 휴넷 같은 데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뭐 기업에 제공하거나 플랫폼 형식으로 하는데 그 동영상 그 제작에 참여하는 거죠.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선생님들은 오프라인 교육을 싫어하세요. 그냥 오직 나는 이렇게 SME로 참여해서 동영상 강의로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되냐? 또 이 동영상 강의를 만드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컨택을 해서 참여를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커리큘럼 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강의를 하겠다. 이렇게 실제 가능합니다. 저 역시도 오프라인 교육을 더 선호하지만 동영상 교육도 많이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동영상 교육을 하다 보면 다들 오프라인 교육을 좀 더 선호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오프라인 교육은 뭐 그날 하고 끝나지만 동영상 교육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실제 시나리오라든가 이런 어떤 내용을 짜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경향이 있어서 오프라인 교육을 많이 선호하지만 내가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어떤 동영상 교육도 참여하는 것도 방법이 되고요. 그다음 저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저희 회사에서 직접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저희 계획은 뭐 패스 캠퍼스나 해피컬리지 등등해서 실제 그 동영상 교육 강의를 유통하는 플랫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은 납품을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저희 회사도 세일즈 관련해서 플랫폼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내가 만약에 동영상 어떤 즉해서 사람들이 돈을 주고 구매할 정도로 생각이 되는 동영상 강의를 만든다. 유튜브가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실제 교육기관에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할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 오프라인 교육에 비해서는 컨텐츠 만들기가 쉽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어떻게 시작하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을 들었을 때 뭐 이렇게 한숨을 쉬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아무런 준비와 노력 없이 갑자기 기업 교육 시장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커리큘럼 제안서 프로필을 잘 써서 제공하거나 아니면 좀 긴 텀을 두고 충분하게 준비하는 기간을 갖거나 아니면 정말 책을 쓰거나 온라인 동영상이나 뭐 유튜브를 시작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번 강력하게 진행을 해야 되고 좀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쉬운 분야는 아닙니다. 근데 그 대신에 좋은 게 있죠. 한번 진입하면 또 다른 분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참 그 부분이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 동안 노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저를 한번 지켜봐 주시고 자 3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